안녕하세요.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를 진행하고 있는 신종렬입니다. 일상의 스포츠는 일상의 중요한 컨텐츠인 스포츠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지금 한창 경기가 열리고 있는 2022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이전 월드컵과 달라진 점과 규정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던 늦가을과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런 이상 기후를 지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미처 겨울옷을 준비하기도 전에 한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첫눈 소식도 들려오고 연말 연시에 분위기가 찾아올 시점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남긴 12구 참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전히 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등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참사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의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의 열기와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에만 휩쓸리지 말고 사회의 여러 이슈들과 어두운 이면에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월드컵의 새 역사가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은 기후적인 영향과 함께 중동 국가들이 월드컵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탓에 월드컵 개최지로 고려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전에 나설 때만 해도 부정적 시선이 많았습니다. 작은 도시국가 규모의 카타르가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컸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엄청난 오일 달러의 힘으로 그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최국 선정 시 로비와 관련해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카타르는 대한민국 경기도 크기의 도시 국가이고 230여만 명의 인구 중 실제 카타르 국적의 인구는 30여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회 준비에 필요한 경기장 건설이나 인프라 공사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다수가 산업재해로 희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적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 상당수는 심각한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비인권적 상황 속에 국민들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드컵 참가국 중 하나인 이란에서는 성차별을 포함해 인권 신장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시위와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회에 참가한 일부 국가들은 개최국의 비인권적 처사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위해 무지개 완장을 착용하는 등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나라를 응원하는 응원단들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타르와 피파가 제재를 하면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 관련 사항은 대회 내내 잠재된 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턱없이 부족한 숙소 문제,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관광객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등의 문제들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 특히 우리 K-팝의 위상을 드높인 대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월드컵 주제곡을 K-팝 스타가 불렀고 그는 개막식 공연에서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월드컵 주제곡 뮤직비디오는 피파의 유튜브에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수가 주제곡은 물론이고 개막식 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전 월드컵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대회 개최지와 함께 계절 면에서도 이전 월드컵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통상 월드컵은 유럽 축구 리그의 종료일에 맞게 한여름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겨울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 축구 클럽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유럽 빅리그 시즌 중 대회가 열리면서 선수들의 부상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유명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도 소속팀 경기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주최 측은 경기장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중동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형 에어컨을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전기가 사용되지만 오일 달러의 위력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 월드컵에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대형 에어컨 가동으로 월드컵 경기장은 선선함이 느껴진다는 반응입니다. 선수들에게는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전기 사용은 최근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에어컨 설비로 인해 외부 실외기로 인한 소음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외적 변수들 외에 경기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서 또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중 교체 가능 선수가 5명으로 늘었고 출전 선수 엔트리도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각국의 프로리그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리그 일정이 빡빡해지고 최근 축구계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선수 보호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많아진 선수 교체는 선수 교체로 인해 경기 흐름을 바꿀 여지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층이 두꺼운 나라가 한층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 번에 2명 또는 심지어 3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모습을 경기 중 볼 수 있고 교체 선수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조 예선 1차전에서 독일을 무너뜨린 일본은 후반전 교체 카드가 적중하며 경기를 역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조 예선 1차전 우루과이전, 2차전 가나전에서 후반전 교체 카드가 적중하며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 교체 범위 확대는 선수 운영에 있어 코치진의 역량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선수를 기용하고 교체하는 건 이제 경기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 비디오 판독 시스템인 VAR의 적극 활용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 중 VAR 판독 시스템을 강화했고 별도 심판진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주심은 수시로 그들과 소통하며 보이지 않았던 반칙을 인지하고 필요시 모니터로 이를 활용해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VAR 판독을 통해 페널티킥이 주어지거나 취소되고 경고가 퇴장으로 바뀌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엄격해진 오프사이드 판정은 골과 관련해 큰 시비가 되곤 했던 오프사이드 논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적극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해 수비에 이용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조 예선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 극적 승리를 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프사이드 수비 선수를 이용해 아르헨티나에게 무려 10개의 오프사이드 함정을 빠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축구에서 첨단 판정 시스템은 더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정규 경기 시간이 끝나고 주어지는 추가 시간이 이전 대회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길어도 5분 정도였던 추가 시간이 이번 대회에서는 7분, 심지어 10분 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보다 밀도 있는 축구를 하려는 피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과정에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시간, 골이 나왔을 때 하는 골 세레머니, 선수 교체 시간, 부상 선수 발생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지만 그 시간을 따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런 시간을 고려해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모든 시간을 반영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적용도 주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 시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대 축구로 불리는 이기는 팀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기장 내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보다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한 경기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길어지는 추가 시간은 모든 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팀들은 가능한 경기장 내에서 플레이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시간에 극적인 골이 나올 확률도 커지고 이는 경기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여성 심판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소수의 여성 심판이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기 주심으로 나서는 최초의 월드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여러 면에서 이전 월드컵과 다른 환경 속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 부정적 변수이든 이에 대한 호불호가 생길 수 있더라도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32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변수입니다. 이를 잘 극복하거나 활용하는 팀이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은 월드컵을 보는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달라진 환경 탓인지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팀들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개최국 카타르는 부실한 경기력으로 일찌감치 탈락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등 아시아 축구협회 소속 국가들은 객관적 전력 열세라는 평가에도 축구 강국들에게 승리하는 등 인상적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축구 변방국 신세를 면치 못했던 아시아 축구가 새롭게 재평가되는 대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 월드컵과 다른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긍정적인 기억만을 남기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늘봄 라디오 일상의 스포츠 신종렬이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